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수수입니다. 오늘 경제뉴스에서 다뤄볼 내용은 이제 양도소득세 인하에 따른 무주택자나 1주택 갈아타기 수요자들의 전략을 어떻게 펼쳐나갈까입니다. 지금 이제 이번 주 5월 10일이면은 윤석열 정부가 취임을 시작해서 정책을 펴기 시작하고 양도소득세를 일반 과세로 인하해주겠다. 그래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최대 30%포인트가 할인된 세율로 아파트를 팔고 세금을 낼 수 있는 찬스를 1년간 주기로 했습니다. 1년간 한시적 적용이기 때문에 절판 마케팅 가능합니다. 이 절판 마케팅이 뭐냐면은 그거 아시죠? 홈쇼핑 하면은 뭐 띠링띠링 이제 몇 분 안 남았습니다. 5분 내에 주문하셔야 됩니다. 뭐 매진 우려됩니다.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런 걸 이제 정부가 찬스를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년 5월 10일이 넘어가면은 다주택자분들은 중과세 세율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유세 부담도 크니까요. 지금 양도소득세를 할인해 줄 때 파시면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도 피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소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5월 10일이라는 시점에서 들여다보면은 6월 1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6월 1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아파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라고 불리우는 보유세 영역에서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뭐냐면 1년 내내 갖고 있다가 5월 31일에만 팔고 6월 1일에만 갖고 있지 않으면 세금을 안 냅니다. 반면 5월 31일까지 안 갖고 있다가 6월 1일에 갖고 있으면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 6월 1일이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다른 세금은 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가령 뭐 자동차세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연중에 자동차를 취득하게 되면 그거를 365일로 나눠서 일할 계산해서 이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 특이하게 아파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굉장히 큰 세금인데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를 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분들은 주택을 많이 갖고 있다가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때 좀 많이 낼 것 같은 불안감이 들면 6월 1일에는 보유를 안 하려고 하는 심리가 더 많습니다. 가령 6월 1일에 소유한 걸 기준으로 해서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두 번에 나눠서 내게 되고요. 12월에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6월 1일 전에 팔게 되면 세금을 안 내게 되니까 그 기간까지 팔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이제 집을 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소 잔금 3개월 전에는 계약서가 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뭐 3개월에서 2개월 내에 체결이 되려면 지금 집은 또 3개월 정도 앞서서 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6월 1일 전에 팔고 싶으면 올해 1월 또는 작년 12월경에는 집을 내놓고 집을 한 3월까지는 보여준 다음에 4월에는 계약을 체결했어야 안정적으로 6월 말일까지 팔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6월 1일이 되려면 불과 20일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이 보유세를 피하고 싶은 매물들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최근에 좀 유행하고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일명 점유 개정입니다. 점유 개정. 점유 개정이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점유 개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점유 개정이란 구글에서 검색해보면 양도인 양수인 점유 매개자가 되어 물건을 계속 소지하는 경우에 양도인이 앞으로 양수인을 위하여 점유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인도의 효력이 생기는 인도 방법이다.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집주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집을 팔고 다만 남은 시간 동안은 당장 어디 이사를 가고 싶지는 않고 또 구하기 어려우니까 이 집을 먼저 팔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차익을 좀 누리고 그리고 세금을 피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런 전략을 펴고 싶어 합니다. 반면에 이제 매수인 같은 경우는 큰 돈이 한데 이 큰 돈을 당장 마련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어떻게 설정하냐면요. 제가 집을 6억에 내놓겠습니다. 매도인이 6억에 내놓고 매수인이 이거를 6억에 산 걸로 칠때 당장 저에게는 1억만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제가 5억의 전세금을 놓고 전세를 당신에게 사는 개념으로 한 뒤에 이 집을 넘겨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운데 전세금을 5억으로 잡고 제가 여기 전세입자로 살면서 이 집은 당신이 가져가라 6억에 저한테 1억만 주면 제가 넘겨주겠다.
그러면 당신은 당장 나에게 지불할 돈은 1억만 있으면 되니까 유리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 동네의 전세 시세가 뭐 3억 5천, 4억, 그리고 4억 5천밖에 안 돼도 나는 5억의 전세를 잡아주겠다. 실제로는 내가 당신에게 5억의 전세금을 내고 집주인에게 주고 입주하는 개념이 되어야 하지만 내가 원래는 집주인이기 때문에 집을 6억에 팔고 5억의 전세금을 받으니까 집주인은 1억만 갖는 겁니다. 그러면 5억의 차액이 생기게 되면은 5억은 나중에 새로 집을 인수한 당신이 나에게 주면은 전세금을 돌려받는 개념으로 하면서 이 집에서 떠나겠다라는 거죠. 이런 방법을 왜 굳이 쓰냐면요. 가령 우리나라의 세법에는 날짜 타임 어택 같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6월 1일 전에 팔아야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피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건 이제 개인별로 다른 건데, 일시적 2주택자, 그러니까 첫 번째 집을 사서 살고 있던 분들이 이사를 위해서 두 번째 집을 살 경우에는, 규제 지역의 경우에는 두 번째 집을 산 시점부터 첫 번째 집을 1년 안에 팔고 그 다음에 전입을 해야지만 첫 번째 집에 대해서 다주택자 중과를 안 받고 그러니까 1주택자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 이야기가 나오면 좀 복잡해지는데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일시적 2주택이라든가 이 양도소득세를 피하는 방법, 그리고 6월 1일 재산세 기준에 맞춰서 이 구간을 활용해서 금매를 처분하려는 분들의 집을 싸게 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령 투자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경매와 공매를 통해서 물건을 싸게 사는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 어플들, 아파트 실거래가라는 아실이나 호갱노노 등을 활용해서 지역의 매물 증감과 입주 물량을 분석하고 전세금 트렌드 그리고 매매 가격 트렌드를 분석한 후에 적절한 시점에 매수를 해서 내 돈을 크게 들이지 않고 전세금을 통해서 이 집을 매수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큰 방법인데, 그것만큼 영리하면서 편안하면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정부에서 주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양도소득세 인하를 해줄 때 급매물을 취득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에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내가 갖고 있는 물건 급지는 4급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3급지로 이사를 가고 싶으시면은 임장을 한번 돌아보세요. 3급지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는 곳에 임장을 돌아보시고 그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6월 1일 전에 이 등기를 넘기고 싶어하는 급매물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그런 급매물이 있다면은 점유 개정 방식으로 혹은 이 세입자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전세금을 잡아주면서 당장에 내 목돈을 들이지 않고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어떤 다주택자 분들은 종합부동산세만 올해 2천에서 3천만 원을 내야 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보다 더 높은 세금을 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 이분들은 목돈이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새 정부에서 양도소득세를 인하해 줄 때 이왕이면 양도소득세에서 20%포인트 30%포인트의 세율을 할인받는 것을 넘어서 종합부동산세도 피할 수 있다면 6월 1일 전에 매물을 넘기고 싶어 할 텐데, 현실적으로 20일 안에 어떤 거래를 완료하기가 힘든데, 이 기간 동안 점유 개정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실제로는 내가 취득하려고 하는 이 집에 거주하는 분의 변동은 없이 거래 금액은 6억으로 잡되 전세금을 좀 올려서 5억으로 체결한다. 그러면은 남은 1억만 일단 내가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세금은 내가 이 집에 입주할 때 다 상환하겠다라고 점유 개정 방식을 통해서 20일 동안 남은 기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좀 이거 이렇게 등기만 넘겨받아도 되나, 전세 계약서를 쓰면 되는 건가? 근저당을 잡아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점유 개정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일단은 매매 계약서를 체결을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집을 6억의 매매를 체결한다라고 해서 실거래 계약서를 쓰시고, 그 다음에 전세 계약서를 또 같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분과 5억짜리 전세 계약을 또 체결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차액 1억을 이제 이 집 주인에게 주면서 등기를 넘겨받는 거죠. 그러면 실거래 매매 계약서 전세 계약도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계약에 따라서 이 계약을 성실하게 준수하면은 이것도 합법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둘 다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신고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내가 취득한 이 A라는 주택에서 실거주 하시는 분이 뭐 임차인이셨던 혹은 이 A라는 주택을 매도하시고 매도인이자 임차인이 되신 이분에게 이 집에서 퇴거하실 때 내가 약속한 전세금, 예를 들어서 5억의 전세 계약서를 썼다 하면 5억을 돌려드리면 되기 때문에 똑같이 6억을 지급하지만 이 남은 금액을 언제 지급하느냐의 차이로 이 점유계정이 성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매매계약서와 전세계약서를 쓰고 내가 당장 목돈이 없다면 이 전세금을 좀 올려서 쓰시고, 물론 너무 터무니없게 올리는 거는 뭐 말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시세 대비 높게 잡으셔서 계약을 하는 게 상당히 트렌드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남은 20일을 좀 활용하는 것도 영리한 취득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정부에서도 매물을 많이 내놓으라고 촉진하는 방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 정부와 호흡을 맞추면서 급매물을 취득하는 방법, 그리고 급매물을 처분하는 방법, 이렇게 점유 계정이라는 방식으로 활용하시는 것. 그래서 이제 부동산 사무실에 이제 사장님들과 통화하시거나 찾아가서 말씀드릴 때, 제가 점유 계정으로라도 6월 1일 전에 매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라고 하시거나, 제가 점유 계정으로 일단 취득하고 싶은데 당장 목돈이 없으니까 전세금을 좀 높게 잡아서 점유 계정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부동산 사장님들이 점유 계정이라는 말을 너무나 잘 하시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물건을 찾아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물건을 급매로 잘 취득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